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확인된 지 오늘로 24일째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28명 확인됐지만 부산엔 아직 확진자가 없는데요. 부산시 보건당국은 앞으로 2주 동안이 고비일 것으로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연제보건소에 마련된 선별 진료소입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기 전 이런 선별 진료소에서 확진 검사를 받게 됩니다. 최근 중국뿐 아니라 발병국을 다녀온 뒤 발열과 호흡기 증세를 보이는 경우까지 검사가 가능하도록 한 뒤 부산의 일일 검사 건수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격일로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근무자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끼고 있다 보니까 답답하고 습기도 많이 차서 조금 다소 불편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촉자를 포함한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 대상 등 부산의 의료감시 대상은 최근 들어 1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부산시의 보건 인력과 시설로도 충분히 감당이 되고 있지만 문제는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확진자가 생기고 이러면은 접촉자가 1000명 단위로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인원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구청에 있는 우리 행정관. 결국 중요한 건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든 2차, 3차 전염이 진행되는 지역사회 감염을 반드시 막아내는 겁니다. 시 보건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보건인력 확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현재 50여 개인 격리병상을 2배 이상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2주가량이 확산이냐 진정이냐를 결정할 분기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춘절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시기고 또 그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오고 난 한 2주 동안이 저희들에게는 조금 더 긴장된 시간. 따라서 각 대학 개학에 맞춰 발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에겐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 개인 위생의 철저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항만도시인 부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입 화물과 크루즈 관광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예상하기 어려운데요. 지난 6일 산자부 장관에 이어서 어제 해수부 장관이 부산을 찾아 항만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부산 항만공사의 잠정적인 집계 수치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화물은 수출 38만 7천여 개, 수입 39만 8천여 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7.1%, 9.5% 줄었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약 20%가 중국 물량이어서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면서 중국을 오가던 수출입 화물의 감소가 얼마나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올해 부산항의 화물 처리량 목표치인 2260만 TEU 달성에 비상이 걸렸고 이에 따라 부산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계적인 또 대책도 지금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긴급 유동성 등 경영 안정 자금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부터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한 물동량 유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급유와 선박용품 공급 목적을 제외한 크루즈의 입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부산항에 들어오겠다고 신청했던 크루즈 10여 척도 증발하게 된 상황. 크루즈 입항에 따른 터미널 사용료, 예선료, 도선료, 전세버스, 관광 통역 안내원 같은 각종 부가가치는 물론 면세점, 백화점 등에서의 관광객 쇼핑 등 최소 2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관련 산업 지원 등 감염병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부산항의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일주일 만에 산자부, 해수부 장관이 연이어 점검했지만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끝나기만 바랄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가동 중단 2년째인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관련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이 시설이 사실상 상용화에 실패한 이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물 공급을 장담한 부산시의 정책 실패로 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이 실패 대가로 부산시가 날린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 정상화를 위해선 얼마의 세금이 더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의 핵심 시설. 세계 최대 규모의 역삼투압 막 시설입니다. 정부와 두산중공업은 시운전을 통해 상당한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기술적으로 거의 세계 탑 수준으로 지금 해수 담수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발전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상권이 지금 스모킹건이 돼서 하지만 2년간의 전면 가동 중단. 염분에 노출된 고가의 필터와 각종 부품들은 녹슬어 버렸습니다. 그 막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 그것도 옛날 그대로지, 그 상태이지. 이 시설은 지금 생사 기로에 있습니다. 이대로 사장된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허공에 날리게 되고 재가동해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부산시가 투입한 돈부터 따져봤습니다. 총 공사비 2천억 원 가운데 부산시는 425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땅값과 취수구, 배수시설 건설비입니다. 2014년 완공 뒤 시설이 가동됐는데 부산시는 전기료 41억 원을 포함해 장비 유지비, 인건비 등 유지 관리비로 5년간 57억 원가량을 썼습니다. 실패로 끝난 식수 공급을 위해 쓴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홍보비와 병입수 생산비, 주민투표에 대한 맞소송 비용이 12억 원 넘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가 투입한 세금은 무려 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실패좀 어쨌든 간에 어쨌든 누구 책임이든지 간에 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지역 주민 간에 서로 협의되고 합의되는 방식으로 물에 관한 자치권이 제대로 확보돼야 될 문제다. 현재 식수 공급을 포기하고 산업용수 공급안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 그런데 이 계획이 성사돼서 재가동된다 해도 추가로 들어갈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손상된 막과 센서 등 각종 부품 교체에 330억 원, 산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로 설치비가 무려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시가 투입한 500억 원의 2배 이상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게 어디 쓸 건지 수요에 관한 것이 정리가 돼야 아마 다음 단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하고도 이런 문제 같이 결부해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천억 원이 든 시설을 그냥 버리기도, 그렇다고 1,300억 원을 추가로 들여 다시 가동하기도, 걸리는 돈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MBC 뉴스 황재신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만나보시죠.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을 관통하는 중앙역 여객터미널 구간에서 트램 건설이 추진된다는 소식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은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중구 중앙동에서 시작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남구 문현동을 잇는 노면 전차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또 재개발 지역 1, 2부두 함상공원과 대중형 해양 레포츠 공간을 조성하는 등 북항 개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놨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생활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북구 만덕동에 대규모 숲이 만들어질 예정이라는 소식인데요. 북구청은 만덕동 산지 일대 40만 제곱미터 규모의 숲을 조성해 도시 미세먼지를 줄이는 내용의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의 지원을 받는 이번 사업은 국비와 시비, 구비 등 모두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을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부산시가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거라는 계획이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0 부산형 창업혁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2,05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신문은 시의 창업 지원 사업이 그동안 별다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새로운 정책이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계속되면서 부산교통공사가 공채 시험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원자만 2만 9천여 명이 몰리는 등 부산교통공사가 대규모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 등 대형 강의실을 갖춘 기관들이 감염병 확산 우려로 대관을 거절하면서 공사가 진담을 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치 4월 초순만큼이나 따뜻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8도를 웃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무려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절을 앞서가는 날씨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들쭉날쭉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 안개를 주의하셔야겠고요. 잔뜩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낮 동안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질도 좋음 수준으로 깨끗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 지역들도 영상의 기온을 보이며 온화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더 크게 올라서요. 부산이 17도, 양산 18도, 창원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내일 낮 한때 비가 내리겠지만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고요. 일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로는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해외 승선 실습에 나섰던 해양대 학생이 이영만리 해역에서 숨졌습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승선 닷새 만에 열사병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졌다는데 13시간 후에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3년 전에도 모포 해양대생이 실습 중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9일 오전 9시 반쯤 말레이시아 인근 해역을 지나던 한 대형 화물선에서 한국 해양대 3학년 20살 A씨가 쓰러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 13시간가량 지나서야 A씨는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실습생 자격으로 배에 오른 뒤 불과 닷새 만에 변을 당한 겁니다. 기관실에 일한다는 자체가 보니까 많이 더운 공간이 나더라고요. 열도 많이 나고. 사고가 난 공간은 내부 온도가 40도를 웃도는 기관실 안.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있던 A씨는 당시 열사병 증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지 응급조난센터에 헬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A씨는 보트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90cm가 넘는 큰 키에 건장한 체격이던 A씨의 사망을 두고 유족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해경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건 이제 통상 절차에 의해 가지고 그 사체 응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찜통 기관실에서 일하다 숨진 목포 해양대생 사건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기사 양성을 위한 위탁 실습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사태 수습과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유가족과 선사, 학교 관계자 등이 시신이 안치된 인도네시아 현지 병원으로 급파됐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해경은 선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다음은 지역 예술계의 각종 소식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계절적으로 비수기인데다 코로나19 여파로 관람객마저 감소한 상황 속에서도 지역 화랑가에서는 젊은 작가들의 의욕적인 전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굳게 감은 두 눈 아래 깊게 패인 주름 자국이 노동자의 힘겨운 삶을 말해줍니다. 항해사로 일하다 현장을 떠난 늙은 노동자의 머릿속에서는 잠시도 배와 관련한 기억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주로 도구를 위주로 작품을 구사해온 조각가 박주연 씨가 자신의 12번째 개인전에서 노동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노동 현장의 주인공에서부터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 늘 고뇌하는 비정규직의 서름까지
현장을 누비며 관찰한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전시된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불현듯 떠오르는 단어 아버지도 작가가 작품 속에 녹여낸 작은 주제입니다. 사실 요즘은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직접 관찰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녹아난 것들이 이 작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없어 고민인 실업자의 머릿속에서 하얀 담배 연기까지 고스란히 담아낸 작가는 거칠고 투박한 노동 현장의 모습을 익숙한 소재와 세밀한 관찰력, 치밀한 계산으로 사실감 넘치게 옮겨냈습니다. 비행기의 착륙 소음으로 놀라 허둥대는 새떼의 모습, 늘 보는 비행기 이착륙 장면을 담아내기에 바쁜 사진작가들, 여행과 만남, 가족 등 공항과 함께 늘 떠오르는 흥분과 설레임이 아닌 공항 주변 또는 공항 뒷면에서 어둡고 황량하고 쓸쓸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됐습니다. 영국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히드로 공항으로 2,500번이 넘게 오가며 공항을 관찰해온 작가가 흔히 접하기 어려운 공항 주변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렌즈에 담아냈습니다. 본인은 그 관찰자적인 시각에서 촬영을 했지만 이 사진의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본인 스스로도 그 이방인으로서 그 외국에서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본인이 분명히 들어있는 그런 이미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남과 이별, 연결과 분리 등 공항이 가진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작가는 환경과 이주, 인종, 노동 등 공항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모습과 문제들을 다소 무거운 톤으로 사진으로 표현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실종된 다이버 40살 A씨가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어제 낮 12시 50분쯤 영도구 동삼동 감지해변 인근 바다에서 수중 폐그물에 있던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A씨가 바다에 입수한 뒤 폐그물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재판부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위선함 소견이 나왔지만 환자에게 8개월 뒤에 설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금고 1년 3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쯤 경남 지역의 한 병원에서 환자의 위내시경 검사를 한 뒤 위선함 소견이 나왔지만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하고 치료 시기도 놓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한국 대표팀이 중국과 합동 훈련을 펼칩니다. 대한탁구협회에 따르면 올해 초 중국 탁구협회와 합의를 거쳐 한중 대표팀이 다음 달 11일부터 8일 동안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합동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카타르 도하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대표팀은 곧바로 한국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다음 달 부산 세계탁구대회에 참가하는 중국 선수단을 특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해 중국 선수단의 동선을 분리하고 호텔 한 개층을 중국 선수단 전용으로 하겠다고 밝혔었지만 중국 측이 강하게 항의하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 지표가 모두 1년 전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취업자 수는 16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 1,000명 늘었고 고용률도 56.2%로 1.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실업자는 6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천 명 줄었고 실업률도 3.8%로 0.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올해 부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상승폭 10.26%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군별로는 해운대가 8.72%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동래구 7.72%, 연제구 6.78%, 북구 6.32%, 부산 진구 6.17% 순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면 금강제화로 제곱미터당 4,300만 원이었습니다.